최근에 GLP-1 유사체라는 주사약이 나오면서 이 효과가 아주 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필요한 정보만 콕 모아 전해드리는 건강 TMI 집 진행자 조현진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연예인 누가 비만 주사 맞았다더라. 누구는 이거로 10kg을 감량했다더라. 바로 요즘 핫한 GLP-1 유사체 비만 치료제입니다. 그 비만 주사 과연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누구나 맞아도 되는 걸까요? 오늘 건강 TMI에서는 비만 치료의 든든한 전문가 가정의학과 강재영 교수님과 함께 비만 관리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입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비만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요새 야식도 끊고 달달한 간식도 끊고 운동도 하고 식단도 관리하는데 이게 마음처럼 다이어트가 잘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살은 왜 이렇게 잘 안 빠지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다이어트를 하고 체중 조절을 위해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식단이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데 양만 줄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은 나름대로 바쁜 시간을 쪼개서 하지만 나머지 일상생활에 움직임이 매우 적은 경우에도 체중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이어트가 어렵다 보니까 요새 다이어트 주사를 통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새 위고비 주사도 정말로 핫하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열풍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 다이어트 주사라는 게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이제 살이 빠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누구나 맞아도 되는지, 그리고 맞게 된다면 얼마만큼 맞아야 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고지혈증은 약이 있죠. 그 약을 먹으면은 또는 맞으면 치료가 되는데 사실 비만에 대한 약은 특효가 되는 약이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경구용 약제로 식욕을 억제하는 약이나 먹은 음식의 지방을 배출해주는 다이어트 약이 있었지만 기대한 만큼 효과가 크지 않은 게 문제였는데요. 최근에 GLP-1 유사체라는 주사약이 나오면서 이 효과가 아주 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선 간단히 이 GLP-1 유사체가 뭔지를 설명을 드리면 우리 몸의 여러 가지 호르몬 중에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은 인슐린 분비를 췌장에서 많이 하도록 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그런 호르몬인데요. 그 인크레틴 호르몬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GLP-1입니다. 이 GLP-1은 뇌에 작용을 해서 식욕을 억제를 해주고 췌장에 작용을 해서 인슐린 분비로 혈당 조절을 해줍니다. 위에서 소화가 느리게 되게 함으로써 빨리 포만감이 오게 하는, 쉽게 배가 부르는 그런 효과를 거두는 거죠. 이러한 약효가 있는 바로 이 GLP-1이 체내에서는 몇 분 내에 분해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데 이 GLP-1 유사체는 GLP-1이라는 호르몬하고 비슷하게 생긴 약을 만들어서 주사를 해서 위고비의 경우 일주일 동안 체내에서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이 GLP-1 유사체는 식욕 억제와 함께 쉽게 포만감을 주는 효과로 체중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GLP-1 유사체는 평균적으로 처음 체중의 15%, 많으면 20%의 감량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써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이거나 좀 심한 비만이죠. 또는 27 이상이면서 고혈압이나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수면무호흡증 같은 합병 질환이 1개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주사를 계속 맞다가 중간에 끊거나 하면 이제 다시 요요가 온다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이게 요요가 없이 체중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이 GLP-1 유사체 임상시험을 한 것을 보면 처음에 약을 투약을 하면 한 1년 정도 동안 한 15에서 20% 정도의 체중이 빠지지만 다시 약을 끊게 되면 체중이 서서히 다시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을
평생 맞을 수는 없는 거죠. 이 GLP-1 유사체로 체중 감량을 한 다음에는 약만 맞는 게 아니라 적절한 식사요법, 운동에 대한 훈련을 꾸준히 노력을 해서 나중에 약을 끊어도 체중이 다시 원래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생활습관 교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확실히 15%에서 20%까지 감량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그 많은 분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으로 들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사를 계속 맞게 되면 소화 불량이 온다든가 근육량이 줄어든다든가 탈모, 급성 췌장염, 심각하게는 실명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런 뉴스도 봤습니다. 어디까지가 이 부작용 루머들이 진실이고 아닌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다이어트 약의 부작용은 제가 볼 땐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약 자체로 인한 부작용이 있고요. 약을 안 맞더라도 체중을 많이 감량할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으로 나뉘거든요. 두 번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체중 감량을 많이 하고 식사를 조절했는데 균형 잡힌 식사를 못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탈모나 변비 또는 빈혈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약으로 인한 거라기보다는 체중 조절로 인한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식사 조절을 잘 하면서 영양 균형을 맞추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약 자체의 부작용은 GLP-1 유사체의 부작용은 그 양리작용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식욕을 억제하면서 위장관의 운동, 특히 위에서 장으로 음식이 넘어가는 속도를 느리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미식거림이나 심하면 구토, 그리고 위장관의 설사를 유방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건 가장 흔한 부작용입니다. GLP-1 유사체는 적정 최고 용량을 처음부터 투여하지 않고 아주 낮은 용량부터 단계적으로 올림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합니다. 저용량으로 시작을 해서 몸에 약이 적응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용량을 올리면 부작용이 없거나 적기 때문입니다. 드물게 췌장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것은 주의 깊게 증상을 관찰하면 되고, 이 동물 실험에서 사실은 갑상선암이 일부 나왔다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런 일부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갑상선암의 병력이 있는 분은 이 GLP-1 유사체를 투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제일 큰 부작용은 그 양리작용으로 인한 위장관 부작용, 구역, 구토, 설사가 되겠고요. 제가 가장 환자분한테 강조하는 것은 근감소입니다. 먹는 양을 줄이다 보니까 자칫하면 단백질 섭취량이 줄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을 빼려고 하는데 근육이 빠지는 문제가 생겨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또 변비를 막기 위해서 채소를 충분히 먹는 식사 조절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주사를 맞으면서도 이렇게 좋은 식습관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여요. 예. 그래서 식습관 관련된 다이어트 방법들도 시중에 많죠. 특히 요새 유행하고 있는 다이어트 방법으로는 공복에 올리브오일이랑 레몬즙을 같이 마시거나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식전에 애플사이더 비네거를 같이 물에 타서 마신다거나 땅콩버터를 같이 먹는 다이어트 방법 등등 정말 다양한데요. 이런 방법들이 의학적으로도 다이어트에 정말 효과가 있는지 하나하나씩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제일 처음 말씀 주신 것부터 한번 설명드릴까요? 네. 제일 처음이 뭐였죠? 올리브 오일에 예. 레몬즙을 공복에 마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 올리브 오일은 건강에 좋은 식용유죠. 시중에 알려진 것과 달리 올리브유를 따로 이렇게 많이 먹으면은 체중 감소가 되는 게 아니라 칼로리 때문에 오히려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을 먹는 것은 별로고요. 식초 자체가 식후 혈당을 올리는 것을 어느 정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혈당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다만 조심하실 게 이게 산이기 때문에 위장에 위염을 일으키거나 위장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땅콩버터 요즘 정말 많이 드시거든요. 열량이 굉장히 높은 버터이기 때문에 제 환자분들 보고 먹지 말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살아남은 건 애플 사이더 비네거 하나밖에 없겠네요. 그것도 주의해서. 그것도 조금씩 주의해서. 새로운 꿈의 비만 약 마운자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제 마운자로가 드디어 국내에도 출시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8월 21일부터 처방을 시작해서 다들 오픈런까지 하면서 이걸 처방받으려고 한다 이런 뉴스까지 보면서 출근을 했는데요. 위고비보다 더 강력한 체중 감량 효과가 보였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마운자로가 기존에 있던 비만 치료제랑은 어떻게 다르고 이것도 얼마나 효과적이고 누구나 맞을 수 있는 약인지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고비도 GLP-1 유사체이고 이 마운자로도 GLP-1 유사체인데 마운자로는 GLP-1 쪽에도 작용을 하고 또 다른 GIP라는 인크레틴에 작용을 합니다. 약은 하나인데 두 군데 수용체에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메커니즘상 체중 감량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추측을 합니다. 저희가 헤드 투 헤드 임상이라고 그래서 두 약을 놓고 비교한 임상이 있어요. 한쪽 그룹은 위고비를 맞고 한쪽은 마운자로를 맞고 1년 이상 추적을 했더니 평균 감량이 위고비는 약 15%, 그 다음에 마운자로는 20% 전후로 감량을 했기 때문에 일단 감량 효과는 마운자로가 더 큰 거로 보입니다. 주의해야 될 분들, 그리고 어떤 분들이 맞아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둘 다 GLP-1 유사체이기 때문에 거의 같은 기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두 약이 물질이 다르기 때문에 시작하는 용량과 증량하는 용량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 뿐이고요. 마찬가지로 위장관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운자로 역시 단계적으로 적은 용량에서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점도 아주 유사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듯이 이 다이어트 약이 정말 효과 있지만 이제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평생 맞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비만 전문가인 강재현 교수님께서 추천하는 이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잘 먹는 것 같는데 날씬한 분들, 그런 분들을 관찰해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많이 움직입니다. 걷든지 활동하든지. 그리고 두 번째는 열량이 높은 것보다는 건강하게 고루 드시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식단을 건강한 식단으로 유지하고 최대한 내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것. 이게 바로 왕도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가장 기본적인 많이 움직이고 이제 건강한 것으로 먹어라. 이게 가장 좋은 다이어트 방법인 것 같네요.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건강 TMI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의 건강 TMI 집 요약합니다. 오늘 교수님 덕분에 궁금했던 TMI들 정말 속 시원하게 풀었습니다. 넘쳐나는 건강 정보 속에 필요한 정보만 콕! 오늘의 건강 TMI 집 잘 챙기셨나요? 더 궁금한 TMI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건강을 챙기는 첫걸음. 강북삼성병원 건강 TMI 집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